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언제나 새로운 인포와 뉴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은 토론토 부동산 건축업계의 설계사로서 단연간 종사하신 윤석열 씨를 모시고 앞으로 30분간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항상 코호스트로 수고해 주시는 권용철 씨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권용철 씨 감사합니다. 네. 예, 윤석열 씨, 토론토, 제가 알기로는 토론토 오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죠? 네, 64년에 왔으니까 제가 한 40. 와, 그러면은 뭐 43년이라는 세월을 토론토에서. 네. 그럼 뭐 윤석열 씨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몰라도 거의 학생 때 오시지 않았나요? 학생 때 왔습니다. 제가 18살 때. 네. 그럼 여기 학교에서부터 그 건축업계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요,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제가 다시 3년을 리피트했어요. 네, 영어 때문에. 그다음에 영어를 못 하셨구나. 영어를 못 했죠. 영어를 못한 것보다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몰랐죠. 예.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 제가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를 나오고, 예. 그 후에 이제 그 케미칼 제가 그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케미칼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했는데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한 게 공사. 그러니까 건물 짓고 저 프로젝트가 전부 다 그 공사하고 빌딩에 관계되는 그 일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4년 전쯤에서 제가 그 엔지니어링 컴퍼니를 만들었죠. 그러셨습니까? 이 엔지니어링 컴퍼니는 라이선스 등록 register and license for building industry. 그러니까 빌딩에 관한 엔지니어링을 총 맡아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키텍이 물론 첫 번에 디자인을 해요. 아키텍 디자인하고 레이아웃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이제 빌딩의 빌딩의 뼈하고 그다음에 히팅 에어 컨디셔닝 그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electrical work 그다음에 그 fire sprinkler system, fire alarm system 그 모든 종류의 엔지니어링에 관계되는 건 저희 회사에서 전부 다 맡아서 일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윤석열 씨는 그렇게 여기 오신 지 43년이나 된 걸로 봐서는 한국말을 참 안 잊어먹고 잘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축업의 그 설계업이죠. 설계업에 그 종사하신 지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겠네요, 그러면. 설계업에 직접 제 자신의 회사를 차려서 한 거는 한 15년. 15년 되고, 그 전에는 이제 큰 프록터 앤 갬블 무슨 콜게이트 파말럽 그런 큰 회사에서 제가 그 건물을 짓고 공장 익스펜딩 할 때 그런 건물 짓고 거기다가 그 프로세스 시스템 집어넣고 특히 그 환경에 관계된 그런 그 일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업을 하다 보면 소개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빌딩 퍼밋이라 오큐판시 퍼밋이라 이런 얘기들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부동산 업계 종사를 하다 보면은 대개 집을 사셔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그라지도 짓고 뒤에 덱도 만들고 그런 걸 지들이 자주 봤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집을 팔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때 퍼밋도 없이 이걸 만들어 놨다. 오늘 한번 그 윤석열 씨께서 빌딩 퍼밋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죠. 그 빌딩 퍼밋하고 오큐판시 퍼밋이라고 그러는 건 그 근본적으로 그 퍼블릭 그 라이프 세이프티를 위해서 그 정부에서 꼭 그걸 허가를 해야지만 그 우리의 그 퍼블릭의 안전 보호를 이렇게 제공해 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 폼을 집어들 때 그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우선 아키텍트 도면이 있어야 되고 또 아키텍트하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아키텍트하고 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두 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두 팀이 없으면 빌딩 퍼밋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블릭 세이프티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보면은 그 시티에 그 바일로가 있고 온타리오 빌딩 코드가 있고 그 코드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 하면 우리의 그 퍼블릭의 안전을 위해서, 세이프티를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걸 개인들이 마음대로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거슬리는 일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집을 파실 경우에 지금 그게 빌딩 코드에 맞지 않게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퍼밋도 없이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저희들이 그런 일을 다시 맡아갖고 그거를 그 지금 as built 된 걸 갖고 저희들이 다시 퍼밋을 어플라이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 만드신 게 그게 맞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맞게 되면 그걸 뜯어 고쳐야 할 형편이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그 minor variance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조금 빌딩 코드에 예를 들어서 빌딩 코드나 그렇지 않으면 바일로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setback이라고 그래갖고 뒷마당에서 얼만큼 가야 되고 옆집에서 얼만큼 되고 앞에 대해서 얼마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걸 넘었거든요. 그럼 넘었으면은 그 정부에서도 편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minor variance라고 그래갖고 그 Committee of Adjustment에 집어넣어요. 내가 이거 조금 침범을 했는데 바이 코드에 했는데 봐줄 수 있느냐. 그럼 경우에 따라서 그걸 정부에서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다운타운에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건 너무 복잡하고 덴시티가 높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봐줘요. 그 바일로에 조금 넘었어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운타운의 그 뒤에 어디션을 많이 찍고 하죠. 말씀하십시오. 요즘 보면은 이제 다운타운도 그렇고 노스역도 그렇고 지하실을 이제 아파트로 개조를 해서 많이 쓰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파이어 코드나 아까 말씀하신 빌딩 코드 같은 게 하나도 맞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입니다. 그렇죠. 거의 불법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그 지하실에 아파트먼트를 낸다고 그러는 거는 그 한 건물에 두 가족이 산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럼 두 가족이 살게 되게 되면은 그 들어가는 게 따로 있어야 되고 나가는 게 따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fire exit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남의 집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인디펜던트하게 들어가서 또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지하실에서 빠져나갈 때 보통 그 층층대가 그 뒤쪽에 있거든요. 뒤쪽에 있어갖고 그 층층대를 만들어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만들 때 그 제대로 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언더피닝이라고 그래요. 그게 언더피닝이라고 그래갖고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그럴 경우에 좀 많은 힘든 문제가 많이 계속되고 있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빌딩 퍼밋과 어큐펀시 퍼밋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같은 미닝입니까? 아니면 틀린 서로가 다른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빌딩 퍼밋을 나왔다는 거는 이제 어큐파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예를 들어서 리테일 스토어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음식점을 차린다고 그래서 음식점 들어가서 그분이 빌딩 퍼밋이 나왔을 때는 어큐펀시가 허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궁극적인 어큐펀시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빌딩 퍼밋을 이분이 받았으면 빌딩 퍼밋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면이 이제 엔지니어링 도면이 들어가고 아키텍트 도면이 들어가고 시티에서 그게 허가를 나와서 도장을 받고 나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컨트랙트가 잘못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바이패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스펙터의 그 책임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빌딩 퍼밋에 의해서 이 건축 시공을 했나 제대로 했나 거기에 따라서 인스펙터가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할 수 있고 못 오픈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어큐펀시라고 되는 거죠. 어큐펀시 to open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이제 어큐펀시 그 퍼밋이 나오지 못하면은 그렇게 빌딩 퍼밋을 받고 지어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던 그렇죠. 어큐펀시는 이제 주로 받은 건데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시공을 했느냐, 팔로우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여느냐 못하느냐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빌딩 퍼밋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빌딩 그 코드대로 다 공사를 끝난 다음에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이 나와가지고 오케이를 하면은 그게 오큐펀시 퍼밋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주 클리어하게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윤승열 씨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설계업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는데 무슨 대표적인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을 하신 게 있으시면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아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링이나 아키텍트 같은 게 서비스 잡이기 때문에요. 예. 서비스 잡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5년 동안 한 500개 정도의 그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빌딩 편에서. 지난 한 5, 6년 동안. 예.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는 제가 한 20% 되니까 예.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그 레스토랑을 많이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새 세인루이스 바 앤 그릴 그 예. 프랜차이즈를 제가 예. 전부 다 맡아서 아주 일을 하고 큰 회사지요. 예. 이 지방에도 지금 얘가 지난 예. 3, 4월서부터 대부분 다 예. 볼링턴에서 맡아주시고 윗비 여러 군데를 지금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큰 나이트클럽엔 한 1200명 들어가는 1000명 들어가는 나이트클럽 제가 한 서너 개 이렇게 해드리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오프닝 할 때 이제 주인들이 고맙다고 당신이 여기 오면은 뭐든 먹는 거는 앞으로 라이프 동안 프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 가실 때는 저희들 둘도 좀 같이 데려가지. 한번 예. 모신가죠. 감사합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5년 동안에 500개 하셨다면은 거의 1년에 100개를 하신 건데. 그렇죠. 이 토론토에서 이렇게 숨어서 돈은 다 혼자 버시고 계셨군요. 예.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틀림없이 하시는 일에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 설계업을 하시다 보면은 좀 힘들었다 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 어떤 경우가 이제 나오냐면 퍼밋 없이 어큐판시 없이 어떤 분이 레스토랑을 한 10년 동안 하신 분이 있었어요. 퍼밋이 없이. 네, 퍼밋도 없고. 예. 근데 그거를 하신 분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거를 그 전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했는데 그거 산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걸 사고 한 1년, 2년 하다가 그 안에 그 키친 그 익저스트 시스템이라고 그 쿠킹 할 때 이날에 그 법이 까다로워갖고 그 쿠킹 이퀴프먼트의 그 캐노피라고 있어요. 캐노피, 예. 거기서 이제 그걸 시설하고 싶다고 저 펄밋을 해달라고 그럴 때 그럼 제가 가서 그거를 디자인해갖고 시청에서 딱 갖다 제출해 보니까 여기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예. 그래갖고 다시 그러면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갖고 다시 그 레스토랑 펄밋을 제가 해줄 때 그게 조금 힘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었어요. 네. 그런 경우라든지 어떤 분은 시공을 잘못해갖고 인스펙터가 걸려서 그걸 다 뜯어내리라고 그랬을 때, 이 양반이 돈을 많이 썼는데, 이제, 또 다시 컨트랙터가 그 이해를 잘 못해갖고, 잘못했었을 때, 그때 그분의 그 시간과 그분의 엑스트라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참 옆에서 일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결국 그 빌딩 퍼밋, 오큐펀시 퍼밋, 이럴 때 이제 그 대개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무슨 건축을 하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텐데요. 그렇죠. 한번 시간이 대체적으로 얼만큼 걸리는가? 물론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시간이라는 게 이제 우선 정부 시청의 그 빌딩 디파트먼트하고 그 빌딩 디파트먼트 안에도 조닝 디파트먼트, 플래닝 디파트먼트,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 베리언스, 커미티 오브 어저스먼트 그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게 시간이 컨트롤이 안 돼요. 시청의 시하고 얘기하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 어플라이를 하신다고 오시면은 조닝하고 무슨 파킹 lot 그런 거 데이케어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우선 파킹 롯도 알아봐야 되고 조닝 리퀘어먼트도 다 알아봐야 되고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거기 되면은 그 아키텍트하고 엔지니어가 그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도면을 그리는 게 보통 한 1주, 한 2주 정도 걸려요. 경우에 따라서. 그럼 도면이 다 되고, 서미션을 하면은 서미션 하는 건 하루면 되는 거니까. 그 서미션을 하게 되면은, 들어간 후로 한 보통, 리테일 스토어, 무슨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4주, 5주 걸려요. 4주, 5주. 그럼 4주, 5주 걸리고, 그럼 그 후에
공사를 시작하면 물론 그 안에 있는 준비들을 하시지만 공사는 공사가 보통 두 달, 석 달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한 넉 달 걸리는데 보통 이분들이 2 months free rental 보통 받는다고요. 그렇죠. 2 months free rental 갖게 되면 2 months는 공사하면서 렌트비를 내시려니까 참 갑갑하시죠. 재촉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재촉하게 되고 그런데 재촉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정부에다 재촉을 하니까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힘들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러한 그 부동산 이제 거래를 하면서 새로운 그런 그 업체를 시설을 다시 해서 들어갈 적에는 그 프리 렌트 기간을 좀 우리가 좀 충분하게 좀 잡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뭐 굉장히 좋은 그 그렇죠. 인포메이션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대개 이제 그 드로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 이제 대개 뭐를 표시를 하는 겁니까? 그 이제 CD에 그 서브밋 하기 전에 이제 가셔서 비주얼리 보시고 또 재시고 그런 걸 다 그리시는 걸 직접 그렇죠. 윤준현 씨가 하시는 직접 겁니까?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레스토랑이라고 그러면은 그 레스토랑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 그 occupancy 그러니까 occupancy가 그 레스토랑이 보통 한 100명이라고 그러면요. 100명에 대한 이제 아키텍트 레이아웃이 되고 난 다음에 100명에 대한 그 ventilation, fresh air requirement가 있어요. 그러니까 50명이 다르고 100명이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ventilation을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 디자인하는 게 그 애슐레이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코드에 의해서 우리 엔지니어가 디자인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플러밍은 또 플러밍, 그 드레인 라인. 그러니까 플러밍 헬스 디파트먼트가 어프로브가 돼야 되고 빌딩 디파트먼트가 어프로브가 해야 되는데 그 플러밍을 하려면 또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손 닦는 거 집어넣어라, 몹 싱크를 집어넣어라, 저 3 compartment 싱크 집어넣으라고 해서 그 팬 같은 거, 그리스. 또 그리스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오일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되면 그걸 하라. 그래갖고 그 드로잉을 자세하게 그려줘야 돼요. 파이프 사이즈며, 머티리얼며, 그 스펙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히팅, H백이라고 그러죠. 히팅, 그 다음에 플러밍. 그 다음에 파이어 알람 시스템. 뭐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그 레스토랑 같은 데는 파이어 알람 시스템이 보통 그 이제 숫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게 필요해요. 그럼 파이어 알람 디자인 해야 되고 또 스프링클러 또 스프링클러 디자인 해갖고 그걸 셋업 해주고 그러니까 한 레스토랑 하게 되면 도면이 보통 조그만 레스토랑이라도요. 히팅 에어 컨디션 도면이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보통 이 레스토랑 키친 익저스트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죠. 플러밍이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파이어 알람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헤드 다시 릴로케이트 해야 되죠. 이거 도면이 이렇게 되죠, 보통. 그러니까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도면을 여러 장으로 그려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런 일을 하실 때 그 관계되는 정부 디파트먼트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이 zoning 디파트먼트가 있고 빌딩 디파트먼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관계되는 물론 비즈니스에 좀 틀리겠지만은 그런 그 대표적인 그 기관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그 시티홀에 가게 되면은 시티홀마다 이 온타리오는 시티홀마다 그 빌딩 디파트먼트 앤 플래닝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갈 때 그 사이트 플랜을 보자고 그래요. 사이트 플랜을 봐서 그 조닝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어프로브가 돼요. 첫 번 단계로. 그럼 조닝 디파트먼트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에리아에서 레스토랑을 열겠다. 그렇지 않으면 헤어 살론을 열겠다. 데이케어 센터를 열겠다. 그러면 조닝 디파트먼트 그 도면을 보고 어프로브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프로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빌딩 디파트먼트로 주로 가요.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그 아키텍트 드로잉 그러니까 아키텍트는 뭐냐면 그 fire separation, demising wall, 그 빌딩 매트릭이라는 게 있어갖고 클래시피케이션 그 빌딩 자체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전부 다 검토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exit, fire exit, means of egress 그래갖고 exit 하는데 그 distance라는 자세한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드로잉이 들어가죠. 그게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그 엔지니어링 또 그 안에 빌딩 디파트먼트 안에 시티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제 도면을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해서 다 끝나게 되면은
또 파이어 디파트먼트로 가죠. 예, 또 헬스 디파트먼트 경우에 가죠. 예. 그래갖고 다 총합돼갖고 그게 펄밋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4주, 5주 이제 보통 예. 걸리죠. 사실 그것도 많이 걸리는 게 아니네요. 이 경로를 보면은. 그러면 예. 이게 다 가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이 베케이션 갔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게 며칠 동안 그냥 묶여 있고. 네, 그냥 묶여 있을 수도 있는 예. 거고. 이날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까? 누가 뭐 휴가 갔다 그러면 다 일이 스탑이 되는 그런 그렇죠. 경우를 많이 봤는데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그렇게 이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면서 참 어려웠던 일들이 굉장히 조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경로를 이해를 못 하시고 또 컴플레인을 하시고 아마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비즈니스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무능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런 그 무슨 대표적인 케이스는 없으셨습니까? 그게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재밌는 얘기가 그 제가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예. 그 culturally, 예. socially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도에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영국, 저머니에서 그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예. 근데 그 레바논 그 아주 힘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 트러스트를 못 해요. 예. 한 번 물어본 걸 또 한 번 물어보고 또 한 번 물어보고. 그쪽 어떤- 분들은. 아, 예. 근데 그 편안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예. 제가 말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걸로 트러스트예요. 예. 내가 조금 늦겠다고 그래도 트러스트하고. 그러니까 예. 제가 그걸 한 15년 동안 딜하면서 예. 물론 사람마다 이 성격이 다르지만 좀 틀리겠죠. 예. 근데 한국 사람들도 조금 그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예. 더군다나 그 정부의 칼처하고 그 시간 스케줄 이 사람들이 그 일하는 페이스가 있잖아요. 예.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시는지 왜 4주가 걸리느냐, 뭐 이거 도면 그렸으면 이 도면대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예.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저거 하니까 참 어떤 때는 힘들어요. 예, 답답한 때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예. 근데 그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컴퓨터 한국이 제일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있죠. 그 좋은 점도 좋은 있겠죠. 점도 예, 있죠. 좋은 근데 점이 이제 있겠죠. 안전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 안전 제가 아까 말씀도 했지만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예.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무슨 집을 질 때도 뭐 안전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예를 아시지만 그 토론토에 무슨 화재가 크게 났다고 그래도요. 예. 뭐 인도 뭐 차이나 가서 뭐 100명 죽었다 뭐 50명 죽었다는데 여기서는 뭐 깨끗해야 뭐 1명, 2명.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빌딩 퍼밋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빠져나갈 구경을 다 만들어 놓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좋은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경험한 건데 그 미스가 한 그 플라자에 피자를 누가 이제 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그 손님들이 한 50명 정도 이제 앉아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아마 그 양반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딜은 안 했지만은 옆에서 이제 봤는데 결국은 그 플라자 내에 파킹이 허가가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양반이 테이크아웃만 하는 그 피자로 그걸 돌려서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는 참 인포메이션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것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결국은 테이크아웃밖에 못하는 그런 그 예, 그러니까 시린 레스토랑을 하려면은 파킹이 그렇죠. 필요한데, 예. 그런 거는 참 인포메이션을 너무 몰라서 그런 그렇죠. 건지. 인포메이션 너무 이거 넣어낸 몰라갖고 건지. 손해 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예. 그런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권영수 씨, 그 우리 부동산 소개업계에서도 그 자주 흔히 보는 일인데 우리가 뭐 제일 흔히 보는 일은 한 크게 나눠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뭐 보통 주택의 경우에 집에 뒤에 덱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뭐 덱을 이렇게 할 때 특히 뭐 한국 분들 한국에서 오시면은 내 돈 내고 내가 덱 만드는데 뭐 니들이 무슨 상관이 하는 식으로 멋있게 덱을 만드는데 그렇죠. 만들죠. 그 반 이상이 제가 보면은 CD 퍼밋하고는 관계가 없이 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그 파실 때 그 굉장히 곤욕을 치르시는 분이 그렇죠. 있고 또 차고 역시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그 여기 말로는 그 엔크로치먼트라 그러죠. 그 남의 그 주거를 침범한 그런 경우. 오할 또 거꾸로 침범을 당한 경우. 당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럴 때 그 윤석열 씨 어떻게 그 예를 들어서 이만큼 지붕이 이쪽 집으로 넘어왔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다고 지붕을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선 그게 됐으면은요, 예를 들어서 덱 같은 경우에, 덱 같은 경우에 그 바일러가 있어갖고, 그 제한이 돼 있어요. 그 넓이 제한도 돼 있고, 그 셋백이 있어갖고, 뒤에서, 뒤틀에서 너무 가깝게 되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분들의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덱을 질 때 소나 튜브라고 그 파운데이션. 그 파운데이션에 덱을 하게 되면 그 덱 로딩 캐패시티가 보통 50 pounds per square feet.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 스트럭처리 대부분 그분들이 그냥 컨트랙트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럭처 엔지니어링 없이 그냥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딩 코드에 클리어하게 나왔거든요. 이 덱을 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냥 하시니까 무슨 경우가 되냐면 이제 그 엔지니어가 다시 그걸 체크를 해야 되죠. 만약에 하신 거면. 하신 거면 그래서 그게 그 로딩 캐패시티가 모자랄 때 우리가 소나 팁을 더 집어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이쪽으로 왔으면 그걸 좀 줄일 수 있게든지 하든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 minor variance라고 그래갖고 커미티 오브 어저스먼트라고 공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봐줄 수 있느냐. 봐줄 수 없게 되면 고쳐야 되지만 봐줄 수 있으면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그것도 법으로 그러니까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허가를 받은 거죠. 윤석열 씨 그 이제 설계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설계를 다 끝내시고 3에 이제 그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고 빌딩 퍼밋이 나왔어요. 나오면은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되게 제너럴 컨트랙터나 무슨 공사하시는 분들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씨가 하시는 일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퍼밋을 받고 퍼밋 어플라이를 할 때 아키텍트하고 엔지니어가 사인하는 게 있어요. 공사할 때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책임을 지어서 그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공사를 시작할 때서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슈퍼바이저를 해야 돼요. 누가 제너럴 컨트랙터는 누구든지 체크할 수 있어요. 주인이 택할 수 있고 우리가 제너럴 컨트랙터를 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너럴 컨트랙터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렇다면 2주일에 한 번 가서 공사하는 걸 갖다가 인스펙션하고 어떤 때는 그 리포트를 시티에다 내야 돼요. 그래갖고 모든 공사가 책임 있고 이렇게 안전 있게 끝날 때까지 그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시티에서 나온 인스펙터하고 어떤 경우에 제가 인스펙터가 되는 거죠. 인스펙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서 시티 엔지니어가 리퀘스트 하는 게 있어요. 엔지니어링이 서티피케이트 하라고 그래요. 모든 공사가 제대로 다 됐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쓰고 날 때 그 주인이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장소에서 무슨 어떤 일이 발생됐다 하면은 궁극적인 책임은 지금 이제 윤석열 씨 책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게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디자인이 잘못됐다든지 근데 주로 그런데 공사 시공하는데 잘못된 거는 이제 컨트랙터들이 이렇게 미스앱을 해갖고 사람이 다 일을 하다가 다치됐든지 그런 경우지. 그렇지 않으면 퍼밋 그 도면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책임이 없죠. 어떤 면으로. 그렇지만 그 공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디자인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게 잘못됐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책임입니다.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공식 명칭을 저희들이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아키텍처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키텍이 아니죠. 제가 여기서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키텍이 아니고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인데 for building industry.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링 시험을 다 쳤어요. 빌딩에 관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시험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도 하나가 아니라 HVAC의 시험을 쳐야 되고, 플러밍의 시험 쳐야 되고, 스프링클러 시험 쳐야 되고, 스트럭처, 거기도 시험을 치고, 그걸 친 사람의, 거기 합격한 사람의
이 퍼밋을 어플라이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법에 의해서 또 다시 법이 바뀌어갖고. 그래갖고 엔지니어링 거기서 수를 했어요, 정부한테. 왜 우리 엔지니어를 갖다가 시험을 치게 하느냐. 물론 그 시험 치고 합쳐서 일을 했지만. 그래갖고 나라에서 졌어요. 그래갖고 엔지니어 이제 그거 필요가 없이 됐어요, 다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윤승열 씨가 아키텍처와 또 엔지니어와 그 틀린 점을 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다른 점이요? 예. 그 아키텍은 이제 아키텍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아키텍 빌딩 인더스트리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키텍을 완전히 많이 아는데 아키텍은 그 온타리오 빌딩 코드라는 그 코드에 있어갖고 이제 빌딩을 그분들이 디자인해요. 이 사람들이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빌드 하우스도 있고 뭐 디자인 빌딩이 여러 가지 있어요. 디자인을 하면서 그 안에 레이아웃 그러니까 뭐 홀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안에 오큐펀시 되는 뭐 리테일 스토어는 리테일 스토어 뭐 오피스 타워 뭐 그 모든 스테어케이스 그다음에 그 스테어케이스에도 그 rise and run이라고 그런 건 일일이 하나하나 벽 같은 거 다 디자인해요. 디자인 해놓고 난 다음에 스트럭처한테 가죠. 스트럭처 엔지니어한테 가서 뼈대를 이제 올리는 거라면서 그 다음에 히팅하고 에어 컨디션 엔지니어 그러니까 아키텍터는 이제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끝나면 이제 그게 아키텍터가 오케스트라 그 컨덕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걸 전부 다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빌딩 그 건물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 오피스 빌딩 하나를 짓는다면은 엔지니어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엔지니어가 뭐 여기 브레인 서전, 하트 서전, 뭐 ET 그 닥터 여러 개 있듯이요. 엔지니어,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들어가야 되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들어가고, 히팅 에어 컨디셔닝 들어가야 되고, 스프링클러 엔지니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엔지니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엔지니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아키텍트 그걸 코디네이트 하죠 주로요. 근데 아키텍트 라이선스 받은 아키텍트. 뭐 아키텍트 많은 모르지만 저는 뭐 아키텍트 라이선스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빌딩 인더스트리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키텍트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돼가지고 이제 조그만 레스토랑은 제가 아키텍트 같은 거 전부 다 하죠. 그렇지만 아키텍트 라이선스 주로 이제 아키텍트이 하고 그다음에 그 서포트하는 그 팀들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라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사이트 플랜, 뭐 아키텍트,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종류의 팀워크가 합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윤석열 씨는 지금 어느 계통의 엔지니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메커니컬 엔지니어, 메커니컬 엔지니어, 히팅 앤 에어 컨디셔닝, 그다음에 그 플러밍, 뭐 파이어 스프링클러, 뭐 파이어 알람 시스템, 그다음에 그것도 빌딩, 스트럭처를 제가 라이선스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스트럭처 엔지니어 있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있고 그다음에 메커니컬 엔지니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관장할 수 있겠네요. 아주 오늘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가 집을 증축을 하겠다, 집을 새로 짓겠다, 아니면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하고 일할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증축을 할 때 그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는 거를. 시청자.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집을 짓든지 무슨 시공을 하든지 그 프리 컨설테이션을 아마 제공하는 아키텍트나 엔지니어나 무슨 그 큰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 컨설테이션을 받아보시고 홈워크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 자기 플래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그런 준비를 많이 하시려면은 제 생각에는 아키텍이나 엔지니어를 이렇게 방문하셔갖고 충분히 조사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댁을 짓든지 뭘 하든지 집을 들이시든지 그걸 완전히 그 법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뭐 한인 건설협회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꾸 가까이 저희들하고 크로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직업도 향상하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를 해갖고 그걸 누리고 우리도 또 같이 배우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과 그걸 배우고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해서 그 한인 사회의 건축업사가 조금 이렇게 발전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토론토에서 부동산 건축업의 설계업을 수십 년간 해오신 윤승열 씨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